Robert Whitaker. I like that guy. So I just want to fight with good guys, you know. I need some bad guy. Want to fight some bad guy, you know, and don't feel sorry for that. So I want to train with that guy. He's really good, like, you know, one of the best guys in the world. I was watching his fights, you know. I'm big fan. There are a lot of guys want to fight me. So Robert never said something bad about me. There's a lot of guys talking shit about me. I gonna go take their heads off, you know. 오랜만에 파이트나잇의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작년부터 넘버링 대회 좋은 카드를 너무 남발하는 바람에 파이트나잇의 질이 조금 떨어진 느낌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경기들을 이렇게 분포시켜주는 편이 팬들의 입장에선 더 즐겁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미들급의 향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치마에프와 같은 경우 데뷔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선수이지만 챔프급 기량이다 아니다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선수인데 지난 UFC 294에서 만장일치로 우스만을 잡아냈지만 우스만은 코스타가 부상으로 빠지는 바람에 그 오퍼를 받기도 했고 월장을 한 관계로 여전히 확실한 기량 체크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휘테커를 잡아낸다면 미들급에서의 경쟁력에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또 이번 대회의 승자와 션 스트릭랜드의 타이틀샷 스케줄이 조금 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을 텐데 만약 아데사냐가 듀플레스를 잡아내고 휘테커가 치마에프를 잡아낸다면 스트릭랜드에게 타이틀샷이 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휘테커는 이미 아데사냐와 듀플레스에게 패배를 했고 스트릭랜드가 코스타와 아데사냐를 잡았기 때문에 스트릭랜드에 비해 명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반대로 치마에프가 휘테커를 잡아낸다면 치마에프가 새치기를 할 가능성 역시 없지 않습니다. 워낙 부상으로 인한 변수도 많은 스포츠이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더 이상 랭킹이 타이틀샷의 소양이 아닌 만큼 치마에프의 퍼포먼스에 따라 일정의 변화가 올 수도 있겠죠. 서로에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은 매치업이기도 하고 스타일상 아주 흥미로운 구도이기 때문에 먼저 스탯을 보자면 휘테커의 테이크다운 방어율은 83%로 아주 높고 함자세 테이크다운 성공률은 46%로 준수한 편입니다. 치마에프는 당연하게도 레슬링 게임을 걸어줘야 생산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텐데 치마에프의 오펜스 태클 성공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케이지 중앙, 꽤나 먼 거리에서 더블렉을 들어가기 때문일 겁니다. 워낙 드라이브가 날카롭고 그립을 하나라도 감았을 경우 넘겨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기반이 되겠지만 우스만전을 보면 케이지 중앙 또는 거의 킥거리 끝에서 태클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만큼 테이크다운 성공률도 33%로 저조했죠. 반면 완력과 컨트롤이 좋아 상대를 케이지 사이드까지 밀어주었을 경우나 스프럴을 할 공간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혹은 그립을 하나라도 감았다면 태클 성공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지는데 이런 치마에프의 스타일을 휘테커에게 대입해보면 치마에프의 운영에 따라 경기의 양상에 큰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클 디펜스가 좋은 대표적인 타격가를 꼽아보자면 알도, 할로웨이, 휘테커 이 셋의 이름이 자주 언급될 정도로 휘테커의 디펜스는 훌륭합니다. 알도와 같은 경우 아주 유연하고 신체 밸런스가 좋은 반면 휘테커의 디펜스와 리커버리는 탄력에 치우쳐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프럴이 아주 빠르고 민첩하기 때문에 탄력을 이용한 리커버리만큼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펜스가 빛을 발했던 것은 MMA식의 그래플링을 하는 선수가 아니라 1차원적인 레슬링 게임을 하는 로메로와 같은 선수들을 상대로였죠. 치마에프와 같은 경우 전통적인 드라이브가 아주 좋은 선수이지만 그보다 케이지 사이드에서 발을 걸어 백을 타거나 끌어내리는 테크닉이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대에게 자신의 무게를 짊어지게 하거나 중심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면 그래플링 IQ는 아주 훌륭하죠. 즉 휘테커가 케이지 중앙에서 하는 태클은 탄력으로 방어를 하더라도 케이지 사이드까지 밀렸을 경우 방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태클 성공률 자체는 낮았지만 중심이 아주 좋은 우스만을 상대로 케이지에 밀어준 후에는 다리로 계속 끌어내리며 컨트롤 시간은 7분가량으로 경기 시간의 절반을 가져갔을 만큼 치마에프의 컨트롤은 훌륭합니다. 물론 카디오가 정말 좋고 베테랑의 테크닉도 좋은 휘테커의 그래플링 스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휘테커의 태클 디펜스는 재빠른 스프롤과 탄력으로 스크램블을 해주는 것에 치중됐기 때문에 치마에프와 같이 하체부터 시작해 하나하나 몸을 컨트롤하고 안정적으로 눌러줄 수 있는 현대 MMA에 특화된 레슬러들을 상대로 케이지 사이드에선 넘어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미들급에서 빅유닛이 아닌 휘테커는 자신보다 프레임이 월등히 크고 완력이 좋은 듀플레스를 상대로 하위에서 아주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기 때문에 넘어간다면 일어나는 데 힘을 꽤나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휘테커의 스트라이킹은 바디 클래시, 즉 몸과 몸의 부딪힘이 잦을 수밖에 없기도 하죠. 블리츠, 빠르게 인스텝을 하며 잽을 넣고 빠지거나 잽 더블에 그대로 전진하며 뒷발 혹은 뒷손이 아주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상대가 슬립을 해주거나 앞손이 미스났을 경우 상체가 가까워지는 시퀀스가 많습니다. 이 말은 경기 중 허리에 그립을 내어줄 가능성이 많은 스타일이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상대의 훅을 더킹으로 피해주는 습관이 있는 만큼 비슷한 맥락에서 상체가 잡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체가 가까워졌을 때 치마에프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 아주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카디오를 본다면 치마에프는 확실히 페이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매번 보이는 선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휘테커가 치마에프의 레슬링을 잘 방어하거나 리커버리를 해줄 수 있다면 치마에프가 후반으로 갈수록 무리한 태클 시도를 반복하며 지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치마에프는 커리어에 처음으로 치르는 메인 이벤트이기도 하고 휘테커는 이제껏 7번의 메인 이벤트에서 5번을 판정으로 간 장기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클 그 자체의 거리 외에 치마에프의 어펜스 태클 성공률이 낮은 또 다른 이유는 태클을 함에 있어 셋업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스만전에서는 아이러니하게 우스만이 훨씬 더 많은 태클 페인트를 주었는데 무조건 상대를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상대를 케이지 사이드에 밀어넣고 뒷손 페인트가 아니라면 케이지 중앙에서 치마에프는 레벨 체인지 셋업을 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킥이 썩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 페인트를 적재적소에 잘 섞어줄 수 있다면 커리어의 태클 셋업을 통해 하이킥으로 상대를 잠재우는 모습을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타격으로만 보자면 치마에프와 휘테커는 스킬 차이가 꽤나 나죠. 휘테커는 속도가 정말 빠르고 백스텝을 하며 상대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감각, 다시 반박자 빠르게 들어가 나가며 사각을 잡는 능력은 1차원적인 치마에프의 타격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잽 더블의 하이킥 혹은 잽 더블의 뒷손, 잽 더블의 로우킥, 잽으로 상대의 공격을 끌어내고 레프트 훅, 패턴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휘테커는 타격의 리듬과 흐름을 읽는 감각이 정말 좋은 선수인데 아마 가장 정석적으로 치마에프와 같은 선수를 잡는 방법은 타격거리 밖에서 인앤아웃을 기반으로 한 레그킥으로 기동력을 죽여주고 다시 빠지며 돌아주는 포인트 게임일 겁니다. 듀플레시와 같이 이상한 감각으로 잽 타이밍을 읽고 같이 걸어줄 수 있다면 본인이 인스텝을 하는 만큼 크게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있지만 코스타전을 보면 신중하게 경기 운영을 하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최대한 위험은 배제하는 운영을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아마 킥과 잽으로 재미를 보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휘테커가 더블렉으로 태클을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치마에프는 상대를 가둬놓고 머리를 박은 채 뒷손훅을 세게 던지는 경향이 있어 확실히 위험하긴 하지만 라이트훅에 잘 걸릴 수밖에 없고 타격 적중률 자체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만큼 굳이 휘테커가 붙어줄 필요 없이 돌아 나가면 되기 때문에 휘테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갇히지 않는 것이겠고 언더훅을 잡기 위해서 치마에프는 휘테커를 포켓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케이지 사이드에서 만약 무리하게 휘테커를 가두려고 한다면 돌아나가면 레프트로 받아주는 타이밍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무리한 타격 교환보다는 케이지 레슬링을 통한 그라인딩으로 넘어뜨리는 것이 안전한 선택지일 겁니다. 스탠딩에서 휘테커를 잡기 위해서는 킥게임을 바탕으로 휘테커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리에서 불편함을 주거나 잽으로 밀고 들어오는 타이밍에 레프트를 걸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손 활용이 정말 많고 인스텝으로 거리를 죽이는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레프트에 노출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깔끔한 체크가 장기가 아닌 치마에프가 이런 오프닝을 잘 캐치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끔 크게 한 방 걸리며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난 경기들로 내구력이 많이 깎인 만큼 치마에프의 펀치에 제대로 한 방 걸리고 침몰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놀라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기 당일에 배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배당 차이가 꽤나 나고 있죠. 하지만 아우라를 걷어낸다면 치마에프가 압도적인 탑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경기의 양상이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미들급의 타이틀 또 컨텐더 라인 역시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대회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